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6일 손상대 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법원 앞에 조국 구속을 촉구하는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 공수처 반대를 외치고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 저는 거기엔 참석을 못하고 그 시간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지만원 박사와 5.18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3년이 넘어가는 이 재판을 받아보면서 역시 좌파들은 엄청나게 즐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좌파처럼 뭔가 즐긴 그런 것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하철을 타고 오는 내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에 앉았습니다. 오늘 방송도 좌파들끼리의 싸움도 얼마나 즐긴지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은 이 말을 바꿔서 바로 이들에게는 싸움은 붙여야 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깨지든 아니면 둘 다 깨지든 아니면 셋 다 깨지든 깨지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좌파 진영의 대표적인 농객으로 꼽히는 유시민과 진중근이 제대로 한판 붙을 모양입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조국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유시민의 계좌 추적 발언을 놓고 또 한판 붙은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좌파 진영의 대표적인 농객들끼리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날 경우 결코 좌파 진영에 덕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좌파 방송이죠. JTBC가 신년 특집 토론회에 두 사람을 갖다 붙일 모양입니다. 조금은 이상한 현상인데, 사실 우파 진영에서는 서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다가 이전 투구를 벌이는 일이 종종 있어 왔지만 좌파 진영에서는 잘 보지 못하던 광경입니다. 좌파들은 자기들끼리는 잘 안 싸워요. 그러나 우파를 공격할 때는 때려 달래대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하여간 진중근과 유시민이 한판 방송에서 제대로 붙겠다니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데 JTBC 신년 특집 토론의 주제가 두 사람의 감정 격화되어 있는 이 주제가 아니고 언론개혁을 주제로 한다고 하니까 김은 좀 빠진 모양새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봅시다. 언론개혁 좋은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는 자신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지금 와서 조금 편을 안 들어준다고 언론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고 있는 이 좌파들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유시민과 진중근은 언론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걸 잘 보면 우리가 언론에 어떻게 요구해야 되고 언론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 압니까? 두 사람 모두 깐죽거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DNA가 있다 보니까 토론 도중에 약간 이 자존심이 끓는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100%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씹어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둘이가 방송하게 씹으면 아주 재밌는 볼거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중근은 단타성입니다. 툭툭 치는 스타일이고, 유시민이는 능구리처럼 슉 깨물고 됩니다.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참에 주제를 떠나서 이날 방송을 진행하는 손석희나 유시민이나 진중근이나 앞으로 TV에서 그 얼굴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날 방송을 손석희가 진행하는데 이게 바로 손석희의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니 손석희는 앞으로 자주 볼 일이 없겠지만 유시민과 진중근은 가끔 TV에 나오는데
이날 둘 중에 하나가 또 박살나면 한 사람은 또 안 나올 것이고,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 세 사람 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고 자랐는데 저와는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이 사람들의 속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좌파들의 DNA가 대체로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들은 허구한 날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데 제 귀가 잘못된 것인지 그들의 말은 하나도 진실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이 정권 초기부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데다 이들이 모두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이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의 말 잘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손석희, 진중권, 유시민의 말 신뢰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신뢰 가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0, 300, 500 막 내려가요. 사람 머릿속에 하니까 제가 잘해요. 집에서 쫙 보면 몇십만, 백만 이런 순식간에 하루서 틀려봐야 그 몇십 명이야. 자, 물론 뭐 좌파들의 말 다 100%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진중권보다는 유시민이 말을 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쇼를 놓고 보면 유시민이 좀 이렇게 돼버려요. 명색이 복지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보여주는 일거수일투족은 너무 가벼운 나머지 채심물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야, 유시민이 복지부 장관을 임명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한때 의학 전문 기자를 해봤기 때문에 복지부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야, 거기에 장관으로 간다. 지나간 역사 나중에 다시 한번 재고할 날이 올 겁니다. 자, 유시민이 그동안 내뱉는 말들을 잘 한번 보시면 투가면 내뱉는 말이라고는 정제되지 못했고 마치 좌파들의 전유물인 학정 편향성 정세처럼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말들을 수시로 내뱉습니다. 거기다 멀쩡히 일 잘하는 검찰을 씹어대고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치 조국을 위해서 정경심을 위해서 말장난하듯이 이리 치고 절로 빠지고 저리 치고 이리 빠지는 아주 수준 낮은 언행들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유심 이 사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은 나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연일 유시민을 공격하는 진중권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좌파 진영에서 우파로부터 어떤 욕을 먹어도 꿋꿋하게 좌파의 대변자 역할을 해오던 두 사람이 우파가 보기에는 공생관계인데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뒤에서는 파열 이제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 한 사람은 깨져야 이 싸움이 끝날 정도까지 밀려왔습니다. 예전에 이 사람들 그렇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좌파 진영에서 한때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을 이끌어서 노유진이라 불렀을 정도로 이들은 좌파 진영의 입으로 세트처럼 활동을 해갔습니다. 누가 잘못해도 그 사람을 두드러면 두드렸지 씹어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어떤 경우가 저 사람들에게 닥치더라도 저 사람들끼리는 서로 헐뜯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기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누가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 수위가 높고 낮음에 누가 더 낮을까 했는데 역시 양심 면에서는 진중권이가 한 수입니다. 진중권이 양심이 아파서 고민하고 있을 때 유시민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조국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시민은 이때 조국은 물론이고 정경심까지 두둔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돈키호테가 된 것처럼 조국과 정경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보다 못한 진중근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시민의 이마를 향해서 한 방을 놓았던 겁니다. 유시민이 지난 9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승혜 동양대 총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자 진중근이 바로 한 방 놓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문제의 통화는 취재가 아닌 회유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꼬집었던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슬쩍 꼬집고 갔어요. 이후에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중근이 진상을 폭로하고 유시민이 진중근을 씹어대고 진중근이 반박하고 이러자 드디어 진중근 페이스북 계정에 조국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악플 공격으로 진중근에게 온갖 쌍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화가 났는지 아니면 황당했든지 진중근은 지난 11월에 동양대 관련 왜곡된 사실만 바로잡은 뒤 페이스북 계정을 닫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조국 지지자들이 진중근을 향해서 치졸한 쫌생이, 파렴치한, 잘난 입진보 뭐 이런 조롱 섞인 비난도 선지 않았고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친구, 가족이나 흠담이나 하는 치졸한 쫌생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진중근을 향해서 당신처럼 대세에 편성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쪽을 시궁창으로 몰아가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죠라고 진중근의 자존심까지 건드렸습니다. 조국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할 말을 해오던 진중근은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 입을 엽니다. 정경심의 지지자들이 실은 정 교수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 23일 진중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향한 그들의 정치적 기대와 요구 그리고 그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이 법정에서는 정 교수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문제를 사법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가면 피고는 지지자들의 의식에서라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감옥에 들어가 보면 알지만 진중근의 말 맞습니다. 밖에서 주장하는 얘기를 결국은 안에서 뒤집을 수 없으니까 알고도 똑같은 페이스를 맞춰가면 결국은 정경심은 헤어나지 못합니다. 양형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감옥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해주는 얘기예요. 진중근은 이어서 정치인이라면 설사 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검찰 권력의 희생양 행세를 하며 정치적 제기를 도모할 수 있겠지만 정 교수가 정치할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그 지지자들이라 해야 언젠가 뿔뿔이 흩어질 터 군중은 개인으로 돌아간 후에는 절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중근의 이런 지적 정확합니다.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죄가 없다는 식으로 밖에서 떠들어대고 그의 편을 들고 뭐 조국 지키기 정경심 지키기 이래버리면 결국은 사실을 인정하고 빨리 나올 수 있는 길도 스스로 막는 꼴이 돼버립니다. 심지어 우리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그 안에서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함께 방송까지 했던 바른미래당의 장진영 변호사에게 어느 게 좋은 변호사인가요? 자신의 의뢰인의 범인임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를 무죄로 만드는 변호사인가요? 아니면 의뢰인을 위해 오직 사실과 진실만 말하는 변호사인가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소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도 흔히 말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무죄로 나오는 게 맞느냐, 아니면 사실과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하는 변호사가 맞느냐, 이런 걸 물어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중권이 왜 이렇게 조국을 공격하겠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양심이라고 했는데 과연 양심에 반한 짓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해도 너무하다 가도 너무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오히려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선의 차원에서 비난하는 건 아닌죠. 그게 아니면 얼토당토 않는 유시민의 그 주장이 오히려 조국과 그 정경심을 더 코너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시민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 사실 진중권은 조국과는 서울대 82학번 동기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과거 친분이 두터웠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정경심의 딸의 표창장 위조를 놓고는 유시민과는 정반대적 입장에서 오히려 조국 일가를 비난하는 입장에 선 사람이 진중권입니다. 과거 진중권은 조국이 후보자 시절에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한 강연에서 강하게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딸의 표창장 위조를 보면서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서 지금 그와 관련된 의혹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유시민의 입을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있었는데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요. 그럼 또 고소 들어와. 진중권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미리 써놓았던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사직서를 낸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무차별 공격으로 학교와 총장에 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해명하려면 더는 학교 구성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도 나보다는 뭐 나이가 어리니까 진중권의 그 상태를 보면 내가 뭐 유시민보다 나. 이거 깔끔하잖아. 이렇게 자신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니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어 22일에는 총장이 부도덕하다고 표창장이 진짜로 둔갑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바로 이거는 동양대 장경 교수가 지난 9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조국 딸의 표창장 위조 가능성을 밝힌 최승해 총장 주장을 반박한 데 대한 재반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국 의혹을 둘러싼 이 의혹과 관련 적격 판단을 내린 정의당의 진중권은 탈당계를 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사직서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있지. 정의당도 안 되겠다 이 꼬라지고 이거 얘라 탈당이 돼보자. 이때까지 멋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탈당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달 14일 정확히 밝힌 게 있습니다.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열린 백왕강좌 진리 이후 시대의 민주주의, 이 강연에서 진중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당에서 애초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하겠다고 밝혀서 항당에서 탈당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정의당에서는 조국 장관 임명 찬성 못하겠다. 이 부직격자라고 이렇게 밀고 나가다가 그 뒤에 가서는 임명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진중권이 너무나 황당해서 탈당을 결행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진중권은 또 원래 정의당은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진보사회에서 비판을 받게 되면 내가 등판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했었는데 당이 갑자기 의견을 바꿨다. 이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중근이 탈당계를 제출한 이후에 정의당을 떠났어야 하는데 정의당 지도부의 끈질긴 설득에 탈당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진중근의 얼굴에다 먹칠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이 지난 24일 진중근이 정의당 탈당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고 진중근이 아직 말이 없으니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진중근도 우습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의당이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하겠다고 밝혀서 황당에 탈당했다고 말하면서 탈당했던 진중근이 이걸 거둬들이지 않은 채 조국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탈당을 철회한 것이라면 제 실망에 진중근의 실망 하나를 또다시 보탭니다. 어찌됐건 싸움은 계속 이어집니다. 유시민도 그렇지만 진중근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집도 있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강단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뭐 얼굴에 똥칠하든 먹칠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너를 물면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야.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치타나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물어보면 턱이 빠져도 안 놓는다는 겁니다. 턱 얘기하니까 턱이 아프네. 지금까지도 최승규 총장 주장처럼 진중근은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시민은 표창장은 위조되지 않았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중근도 즐기지만 유시민도 끈질깁니다. 유시민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또다시 진중근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가 꺼림칙했던지 유시민은 진중근을 향해서 회유를 하려면 내가 최 총장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려고 했어야 한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진 교수의 장점은 논리적 추론 능력과 정확한 해석 능력인데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이 10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감퇴했는지 자가진단 해봤으면 한다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아까 이제 회유란 이 말은 유시민이가 최승규 총장이 전화해서 취재를 했다고 했는데 취재가 회유겠지. 이제 진중근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이제 맨날 며칠 가만 놔뒀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열받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진중근을 공격하는데 여기 이제 좌파들의 전유물 싹 띄워주는 척하면서 특징. 진 교수의 장점은 논리적 추론 능력과 정확한 해석 능력인데 요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바로 그 뒤에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이 10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감퇴했는지 자가진단해봤으면 한다. 이게 뭐냐면 논리적 사고 능력이 10년 전에 비해서 현재 떨어졌다. 이 얘기를 유시민이 우회적으로 들이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를 전해 들은 진중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시민의 주장을 재반박합니다. 진중근이 하루 뒤인 25일 또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그만 지방대에서 조용히 교순하며 살고 싶었는데 그저 위조로 했던 이유로 SNS, 인터넷 커뮤니티, 신문기사, 댓글 등으로 온갖 모욕을 퍼부었다면서 그 모욕을 당하다 결국 사직서를 냈더니 이번에는 작가라는 분이 모욕을 한다고 썼습니다. 작가 유시민을 보고 한 말이에요. 진중근은 유시민을 향해서 이분 왜 이렇게 감히 반응하시는지 모르겠다. 쓸데없이 인신공격하신다. 진중근의 논리적 사고력 그동안 살아본 경험까지 보태져서 10년 전보다 낫다고 대받아쳤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약간의 울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든지 나이를 덜먹이면서 이분이 60이 넘으셨죠 라며 비아냥하듯이 글을 적었습니다. 진중근은 그래도 성이 않자는지 최 총장이 유작가 취재 건성으로 엉렸다가 그동안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빤히 보셨지 않냐.
그래도 저는 유 작가를 비방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유 작가의 일관된 삶의 태도에 반론하고 이해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잘하잖아요. 샥 올라대. 둘 똑같잖아 봐. 비방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유 작가의 일관된 삶의 태도에 반론하. 요렇게 꼬집는 거예요. 두 사람의 충돌은 단순히 동양대 상장 조작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어납니다. 유시민이 24일 저녁 자신의 유튜브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면서 사찰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후 또 KBS와의 통화에서 유시민은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게 99% 확실하다면서 검찰의 해명을 요구했고 검찰은 검찰이 한 게 아니라고 다시 반박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진중근이 또 슈 올라옵니다. 유시민을 향해서 또 한 방 놓습니다. 가만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화딱지가 한번 나면 보인 대로 씹어대고 싶습니다. 며느리가 보기 싫으면 발 뒤꿈치도 보기 싫고 처갓집이 보기 싫으면 처갓집 쪽으로 서있는 말뚝도 보기 싫다는 식으로 유시민의 행동은 진중근의 눈밖에 벗어난 겁니다. 유시민의 이 같은 주장을 옹호하고자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유시민의 편을 들면서 검찰을 같이 씹어댑니다. 그러자 검찰은 계좌 추적한 사실이 없다면서 법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아주 성인 군자처럼 말을 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진중근이 그대로 나서서 이번에도 유시민을 공격합니다. 진중근은 유시민을 향해서 딱히 걸릴 게 없으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될 듯 이런 식으로 검찰을 옹호하고 유시민을 공격합니다. 진중근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말이 맞을 겁니다. 경찰에서 뭔가 냄새를 맡고 내사에 들어간 모양이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진중근은 그리고 촛불 집회 이후 한참 MB 정권에서 반격을 하던 시점으로 기억한다면서 통장을 뒤에서 뭔가 건수를 잡으려 했는데 잘 안 된 모양이죠. 그거 기다리면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알려줍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도 진중근의 말이 맞습니다. 어이 유시민, 그런 것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법석을 뜨십니까? 이 양반아,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2만 5천 명, 우리 공화당 조은진 의원 조사에서는 4만 5천 명이 계좌 추적을 당했고 나도 당해봤는데 죄가 없으면 그 말이지 뭔데 그렇게 호들갑을 떠시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계좌 추적이 사찰이다 뭐다고 문제를 삼고 나발 불려면 태극기 집회 참가자 몇만 명 뒤질 때 그때 좀 유시민이 나서서 난리 법석을 털고 사찰을 했다고 물고 늘어졌으면 지금쯤 내가 유시민의 편을 들어주고 있겠지. 유시민 여보시오, 나는 얼마 전에도 추적을 당했다고. 직접 검찰이나 경찰에 물어보라고 답을 해주잖아. 왜 나의 계좌 추적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떤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신과 이러이러한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공식적 절차에 의해서 불법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 연락이 와요. 뭔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는데 그 돈이 이리 가고 뭐 저리 가고 뭐 이런 뭐 얘기 되겠지.
범죄와 관련된 뭐 이런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추적해 보기 위해서 관련된 그 사람의 계좌를 뒤추해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 경찰이나 검찰이 열가면 다 알려주는데 왜 그렇게 검찰을 못 잡아먹어서 사찰이 뭐냐고 난리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계좌 뒤져봤다고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문자도 보내주는데 그것 가지고 마치 검찰이 사찰한 것처럼 불법 사찰한 것처럼 난리 부르사를 떠도 못해서 이런 식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면 그러니까 진중권이 한 방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명색이 장관까지 한 사람이 허구한 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단정해서 검찰을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냥 검찰을 공격하면 검찰을 공격하라고 조국에 표를 두고 정경심에 표를 두고 죄가 다 드러나 있는 사람들 그것까지도 아니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이런 사람이 한때 대한민국의 장관이었다는 게 서글플 일입니다. 나도 당신 같은 논리라면 나도 당신같이 생각을 하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구속시킨 경찰이나 검찰 당연히 밉지. 그러나 내가 봐도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명색이 고위 공직자를 지낸 사람으로서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파 쪽에 몇만 명이 계좌 추적당하고 누가 당신처럼 그렇게 난리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처럼 그렇게 침소 봉대해서 불법 사찰이 뭐니 한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좌파들이 나라를 말아먹는다고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언론들의 부탁을 좀 합시다.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나라 시끄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 말 페이스북에 있는 걸 언론에 좀 그만 공개시키고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말없는 사회봉사자들이나 아니면 강화문 등에서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의 눈물나는 그 진정한 이야기들이나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를 좀 하시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는데 이런 옛말이 이런 인간들의 말들을 보도하면 결국 그런 언론들도 쓰레기가 되고 기자들은 기레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록이 동색이 되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런 시간 있으면 손상대 TV나 좀 보도해 주시. 얼마나 나라에 도움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JTBC는 가짜뉴스라고 손상대 TV를 조지더구만. 내가 다음날 바로 JTBC를 한 방 놓았더니 찍소리 하라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취재력이 약하고 자료 증거들이 미흡해서 방송하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가짜뉴스에 밀어붙여도 아무 말도 못하면 방송하지 말아야 돼. 아무리 공중파가 됐든지 아무리 종편 채널이 됐든지 아닌 건 아니라고 박아야지. 하여간 좌파들의 싸움은 끈질깁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읍시다. 둘 중에 하나는 아니면 둘 다, 그것도 아니면 셋 다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파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한국당을 비롯해서 우파 세력 전체가 오늘부터라도 이런 좌파적 DNA를 좀 몸속에 간직해서 이런 사람들처럼 물면 놓지 말아야 됩니다. 좌파를 꽉 물면 놓지 말아야 되는 거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정말 피를 말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제 개인적 희망이 있다면 제발 유시민 진중권 손석희가 그 텔레비 안에 안 나오는 이런 방송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저녁 약 자정쯤 되면 아니면 그 한 30분 전이나 아니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조국 구속에 대한 속보를 잠재지 않고 기다렸다가 기존의 구속 속보들처럼 여러분에게 바로 즉시에 보내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저녁 한 그릇 먹고 잠 안 자고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동부구치소에 나가 있는 우리 상대 TV PD와 기자들에게 안테나를 세워놓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